까는 언니와 함께하는 방송 시작할게요. 계속적인 명신이에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터져나오고 있네요. 당연히 이제부터 터져나온 얘기들은 충격 그 자체일 거라고 봅니다. 명신이라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는 내용이죠.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식으로 경호처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윤 두창이 체포된 이후 김건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고 말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혼쭐 냈다고 합니다. 총을 쏴서 유혈 사태를 만들려고 한 정황입니다. 또 김건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 맘 같아서는 이재명이를 쏴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 경호처 직원들이 충격을 먹고 경호처 상관들에게 보고한 것이 경찰에서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도 명신이가 이런 잡벅소리를 했었죠. 관저 3층에서 나 뛰어내려서 죽어버릴래 이런 식으로 부하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었잖아요. 자주 써먹는 수법인가 보네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라는데요. 전부터 얘기했었지만 명신이에게 위기가 오면 큰 사건들이 터진다. 이게 명신이에게 보여지는 패턴이다 라고 했었죠. 모든 큰 사건 중심에 명신이가 있고 그 위에 명신이가 존재하기에 모든 지휘 권한이 명신이에 있기에 저런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런 명신이 말에 총으로 안 되면 칼이라도 써라 라는 썩여리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저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무서운 명신이 한마디 아닌가요? 총은 뒀다 삶아 먹을래? 쏘라고 있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잖아요. 명신이 말 한마디면 실행이 되는 명신이 조직 아닌가요? 현재 이재명 대표를 표적 삼고 있다. 이 또한 명신이 오야봉의 명령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뒷조사를 해봐야겠죠. 어딘가에 증거를 흘려놨을 터 털면 나올 거라고 보네요. 한 번 성공하면 두 번, 세 번 하는 법이죠. 잡힐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드디어 대권의 눈먼 오세훈이가 압색을 당했다는군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공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어제 명 씨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피플네트웍스 서명원 대표를 조사하면서 명 씨 쪽이 오 시장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2021년 1월 명 씨를 두 번 만난 뒤 관계를 끊었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털리나요? 배반의 상을 가졌다는 오세훈 측근들부터 해서 명태균과 연관 있는 자들 털리기 시작하는군요. 질질 짜면서 10년 만에 명태균과 손잡아 여론조작해서 시장이 되더니 간이 부은 거겠죠. 대권을 감히 꿈꾸다니 남의 것을 탐하면 역풍 맞아요. 세훈도 곧 빵 신세겠네요. 단순하게 개헌만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 이상입니다. 전쟁몰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의도를 갖다 관철한다면 이게 영구집권 가능한. 병연백이나 예를 능유관 같은 걸 갖다가 좀 준비했던 게 뭐 통상적인 것 빼고 한 3,000개, 4,000개를 준비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알겠습니다. 국지전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전쟁. 근데 국지전에 관을 그 정도로 시세말로 미친 게 사자가 한 4,000명 나오려면은요. 그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가 부상자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두세 개 정도의 사병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더 나가면 이 군단 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병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50만이 동원되는 군입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전사한 군인 전체 수가 5,000명이에요. 이제 거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 않으면 이런 준비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 명심해야 될 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면전 그래가지고 뭐 대규모 포격전이 일어나기만 해도요. 저희 나라는 지금 2025년에서 53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당 못할 피해가 온다니까요. 영연백 3,000개, 기존에 있는 거 합하면 5,000개 정도 된다는데요. 군단 병력이 없어질 만한 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국지전이 일어나면 부상자는 얼마나 되겠나요? 나라를 폭삭 말아먹으려고 했다. 나라를 6.25 사변 시절로 되돌리려고 했었다 보면 되겠네요.
정말 거꾸로 돌아갈 뻔했죠. 그렇게 이 나라를 50년대로 되돌려서 독재를 하려고 했나 보군요. 명신이는 그럴만하죠. 그런 나라가 돼야 명신이가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외환죄 빼박이죠. 명신, 썩열, 용연, 외환죄 빼박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내란죄까지 플러스하면 사형 플러스 사형 더블로 먹고 가네요. 명신이의 잔혹한 꿈은 국임내란당의 잔혹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기 대선이 탄핵 인용 이후에 열린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제 윤석열은 끝난 사람이에요. 이제 국민의힘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정하게는 거리를 두고 뭔가 이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로 선거를 치룰까? 저는 김건희 대선 치를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다 재판 가 있어요. 그 재판에서 결론 날 뭐 새로울 게 없어. 그렇지. 새로 폭로할 게 없어. 근데 여긴 무궁무진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끝난 게 아니다. 윤석열 탄핵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개미지옥에 빠진다. 오히려 더 보수 우파 쪽에서 김건희랑 거리두기 하고 좀 결별하려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사는 길이죠. 김건희 여사를 안고 가면 그걸 보호하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보호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보수 쪽도 선제적으로 버려라. 선제적으로 버린다 해도 이미 벌어진 일, 명신이와 연관된 자들 과거가 많기에 피할 수는 없다고 보죠. 수개놈 파면 이후 일어날 일, 명신 지옥의 문이 열린다, 명신 개미 지옥에 빠진다, 국임내란당 잔혹사가 맞다 보이죠. 심우정과 명신이 관계라는군요. 명신이 주변에서 명신의 개 노릇을 한 자들은 끈끈한 관계다라고 보아야 될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명신이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자 문제가 첫 번째로 많잖아요. 대부분이 끈끈한 관계로 나왔었잖아요. 심우정은 안 그럴까요? 했어. 이런 말을 약점이 잡혔나 그 약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 이번 내란 사태 때 비화폰 뭐 내지는 그렇죠. 국가수 등등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아는 후배 검사도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야 했어. 이런 말을 할 만큼 너무 이상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모론은 진짜 아닌데 했어 이런 말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원래대로 하면 눈치껏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한 고요한 검사 게시판이 살짝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살짝 하잖아요. 왜 적시한 걸 포기했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구속 사건이 제 방에 있는데 모든 검사실은 구속 사건을 처리하거든요. 오늘도 부전지에 보면 만기가 다 있어요. 계산하거든요. 모든 검찰청의 수사관, 실무관, 검사들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검찰총장이 이 건에 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다시 치워버리고 원래대로는 말이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약 사건과 내란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명신이와 그런 관계일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했네 했어. 내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란데요. 내부에서 심우정과 명신이 관계를 보았을 때 했네 했어 관계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내부는 더 많은 내막을 앓터 했다 보아야겠네요. 명신이와 끈끈한 관계들, 유명인사들, 국임당에도 대놓고 개 노릇을 하는 걸 보니 많이 수상하죠. 앞으로 많이 터져 나오겠네요. 명신이의 남자들 말이죠. 최상목의 범죄는 점점 깊어진다. 한덕수나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한 술책의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다. 이는 불법이며 헌재 구성을 방해하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다. 이들이 윤석열에 충성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요 마음이지만 국법체계의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의 적법한 탄핵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나는 최상목이 허튼 근거를 내세워 마은혁에 대한 절차상 의무인 임명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중대한 임무 혜택이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한 탄핵과 임무 정지는 불가피하며 정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온 국민이 조속한 결정을 기다리는 불법 계엄에 대한 문명적인 판단을 저지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만다. 보수의 목소리죠. 최상목 보수에서도 더 이상 용납은 어렵다. 탄핵은 당연한 일이다. 당장 탄핵시켜 헌법 유린한죄를 물어라 라는 얘기네요. 곧 절차가 시작될 듯 하던데요. 최상목의 꼬라지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보이죠. 최상목도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수상하죠. 명신이가 삼청동에 바를 지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설마 최상목도 그 바에 간 건 아니겠죠? 최상목도 했네 했어가 되면 정말 심각해지겠는데요.
어찌됐건 털다 보면은 그 끝이 나올 거라고 보이죠. 요즘 관저에서 술 처먹고 있는 수개놈 입닥시키는 게 명신이라는데요. 수개놈이 나대면 재판에 불리할 거라고 보기에 나대지 못하게 명신이가 입닥을 시키고 있다는 이유라네요. 수개놈 입닥시키면 뭐 하겠나요? 명신이가 제일 큰 리스크잖아요. 자승자박이다 보이죠? 명신이가 뿌린 씨앗들 잘 자라서 명신이 운명을 조이겠다 보이는데요. 꽃이 피더니 난데없이 폭설이 내렸었죠. 봄맞이 또한 쉽지가 않게 오나 보네요. 그렇다고 봄이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는 봄을 막지 못하듯 대한민국의 봄 또한 막지 못한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바란다면 꼭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곧 맞이할 봄을 기다리며 벚꽃 대선을 준비해야겠네요. 앞으로는 명신이의 신박한 이야기들이, 숨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올 것 같죠. 다음에도 신박한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